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사랑방을 연지 오늘로 9번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계나 선거 관계에서 거물들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한성찬 위원장, 전 위원장 다시 모셨는데 오늘 현재로 봐서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중간 상한선을 넘어가고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내부 폭발이 나가고 복잡합니다. 그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선거를 얼마나 잘 투표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게 이제 당면 과제인데 한동훈 위원장 쪽에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사전투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의는 할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액션이 아직 부족하죠. 지금 행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못을 꽉 박아가지고 아니치 못하게 잡기 위해서 오늘 한성전 전 위원장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부터 이제 사전선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전선거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이에요. 뭐 서로 하여간 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게 이제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는 차라리 그 본투표 바로 직전 하루 이틀 사이에 하자는 설도 있고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늘 이제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은 그 투표지 자체와 그 결과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파헤치면서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 문제를 제쳐서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묘안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세요. 예, 그 사전투표 하는 데는 그 공직선거법 규정이 158조입니다. 그 최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158조 3항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중앙선관위가 규칙 84조를 만들어서 그 인쇄 날인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인쇄 날인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정당에서 선관위에 그 압박을 해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는다는 아직 그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군요. 예, 저항하고 있는 거죠. 저항하는데 인쇄 날인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국민들이 지금 인쇄 날인하는 것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해킹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립니다. 작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해킹 문을 열어놓고 선거 관리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전투표 용지를 사전에 해커가 프린트를 해서 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빼서 그것을 50매나 100매를 들고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의자 한 사람을 통해서 사전투표하러 가서 자기가 사전투표를 하면서 그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 참관인 보는 것을 그 한쪽 손으로 막으면서 뭉티기표를 넣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뭉티기표를 해킹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전투표 보면은 158조 사항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두 형태로 나뉩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해킹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나 관에는 전부 다 상해에서 그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그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지를 자기가 기표를 해서 봉투에 넣어서 봉함을 해서 투표함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항에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항 단서가 뭐냐면 관내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관내 사전투표는 봉투에 넣지 않고 맨 투표용지를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킹 조작을 더 쉽게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뜯지 않아도 되니까. 예, 봉투에 넣지를 않으니까 바로 투표함에 넣으니까
그 좀 내가 볼 수 있고. 나중에 그 뭡니까 관내에는 그 투표가 종료되면은 투표함을 열어서 그 투표소를 확인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 투표소를 확인하고 투표록에 기재를 하고 바로 5초 후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그 투표함을 열지를 않고 열면은 뭡니까? 면투표 용지가 나오니까 공개가 되니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니까 열지를 않고 그대로 보관한 채로 그 투표소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그 투표함 보관 장소에 보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관내에는 투표소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내가지고. 관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전투표 발급기에 나오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종료가 되면은 관내 몇 매, 학계 몇 매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모니터에 있는 숫자만 그 투표록에 또 기재를 합니다. 관내는. 그래가 보관하니까 그 해킹하고 조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겠네. 뭉치표를 넣어도 적시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보관하는 데서 또 뭡니까 CCTV가 좀 문제가 있고 하면은 보관하면서도 또 통박아치기 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번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CCTV를 24시간 그대로 공개를 한다 했습니다. 이제 공개를 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면은 사실은 그 보관 장소에서 교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범죄가 교체하기 힘들고. 그다음 애차에 그 사전 투표소에서 뭉티기표를 넣는 것을 막는 방법은 그 158조 상해에서 관내 모두 다 봉투에 넣어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은 그 해킹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해킹 조작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그거는 법 개정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 관리 지시만 하면 됩니다. 99위원회 지시만 하면 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관내도 같이 넣어 가지고 투입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그것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안 하겠다고 나오면은 또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 참관인이 참관을 합니다. 그 뭉티기표를 넣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관인이 지금 한 명이 보고 있는데 좌우에 붙어가지고 3명이 보면서 딱 보고 있으면 투입하는 것을 뭉티기표를 넣는지 어떻게 넣는지 드러납니다. 만약에 뭉티기표를 들고 넣는 순간에 그 범죄를 잡으면 제일 좋은데 부득이하게 넣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즉시 투표관리관에게 보고를 하고 111을 걸어서 경찰이 오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투표함을 열어서 뭉티기표 들어간 거를 촬영을 하고 다시 그거를 닫아서 투표가 진행되게끔 그 관리관이 그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관인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하시면은 이번에 그 인터넷 그 뭡니까 해킹 조작 하는 범죄들을 사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꿈결 속에 무슨 소설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 전 노조위원장 이 한성천 씨는 수십 년간을 그걸 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러나서 한 20년 동안을 이 부정선거 잡는 투개표 잡는 일에 꾸준히 종사를 하느라고 아까 우리가 준비 과정에 들어보니까 일남 일녀가 있는데 두 일남 일녀 아들과 딸이 그냥 아버지가 하도 여기에 매달리고 사니까 그냥 아버지 혼자 하세요 하고 사실은 집안에서도 상당히 고립이 되고 외로움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이런 생각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가 좀 생소한 얘기가 있더라도 자세히 들어주시면 얘기가 충분히 저도 한 30분 들으면서 꾸준히 이해를 다 했습니다. 예, 좀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전 정당에서 참고를 하시고 참관인들 교육을 잘 시키면은 해킹 조작에 의한 선거 범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로에서는 막지 못했습니다. 사회로에서는 제가 관여를 하려 했는데 전혀 관여를 못하게 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나 종합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릴 그것도 있습니다. 계기만 마련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에 들으시는 분들 예. 중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꼭 들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다가 이 동영상도 많이 예. 보내시고 들으라고 좀 전화를 예, 많이 하십시오. 국민의힘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예. 저를 초대해서 예. 언제든지 그 이유를 들으시고 개선하는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아, 강사라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예, 그래 주시고. 예. 그 이제 사전선거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을 보면은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그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넣게 했습니다. 그 현재로 보여줄 게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화면이 보여 나갑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현행인데요. 투표용지 밑에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사선으로 된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치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투표용지 1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찢어가지고 관리관이 이걸 찢어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고 이제 투표지를 주죠. 관리 이제 선거인이 투표하러 가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확인을 하고 선거인 명부 확인을 하면은 저 투표용지를 줍니다. 주면서 저 번호가 있는 저 부분을 떼가지고 투표용지 1년 번호 투표지 하면 1년 번호 하면 넣고 그러면 이제 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줍니다. 주면 이제 그 선거인이 기표를 해서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찍기 전에 도장이 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반드시 찍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선거 투표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표할 당시에도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용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투표용지가 진볼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에서는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취지에서 1년 번호를 넣으라 했는데 1년 번호 넣는 취지는 그 투표지를 위조 변조를 막고 그 선거인이 언제든지 자기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자기 참정권을 한 표시가 투표지 아닙니까? 참정권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표를 관리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투표지 1년 번호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주 불성실하게 그 번호를 한 개만 넣어가지고 떼내고 막상 투표지에 개표하는 투표지는 1년 번호가 없습니다. 누구 투표지인지 모른다. 누구 투표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 노조위원장 때 투표지 1년 번호를 여러 개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노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노조에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노조위원장 때문에 선거관리 못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질문. 그러면 이제 저 번호가 나오면 저 투표지가 누구 거라고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누구 거라는 투표지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 선거인 명부에 기록도 하지 않고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기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선거인 명부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 명부 순서대로 선거인이 오시는 게 아니고 중구난방 오시기 때문에 이 투표지가 누구 투표지인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릅니다.
그러면 예. 내가 질문. 그러면 저기 1년 번호를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니, 보자면. 아니 집어넣지 않으면은 선거 무효 소송 등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진본의 투표지인지 아니 지금처럼 하자면 지금 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얘기예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그렇지. 선관위 그 선거 관리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편의주의 입장에서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그 투표의 내용에 대한 비밀도 보장하고 예, 보장됩니다. 예. 그리고 저것이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는 것도 예.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글씨 번호하고 남아 있는 번호하고 예. 투표자가 하나 가지고 있는 예, 투표가 예, 있으면 예.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예, 확인할 수 있는 그 체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예, 주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예. 제가 수정안을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건 빼고 그다음 예, 거를 수정안. 예, 수정안. 요겁니다. 예, 개선안입니다. 예, 한번 설명해 보시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하단에 보시면은 번호가 3개 들어 있습니다. 3개 들어 있는데 그 한 개는 번호제만 밑에 보이지 하단에 번호제만 그러니까 투입돼서 우리가 투입하고 보는데 왼쪽에는 예, 투입하고 그 또 오른쪽에 보면 투표자 교부해놨는 그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한테 예, 주고 투표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그 주고. 1년번을 주고 가운데 있는 1년번은 그냥 놔둔다. 예, 투표용지 1년번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부정선거다 뭐다 시비가 많으면은 투표용지 1년번호를 가지고 계신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와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기 투표하고 예. 번호가 같은 걸 보면 내 투표지를 봅시다. 이거 자꾸 부정선거를 하니까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투표용지를 촬영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투표지를 내가 보안 관리하는 그 권리를 사실은 박탈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진 이렇게 찍은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 안 했는데 지금 이거를 번호지를 3개 넣으면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기 투표용지는 자기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잠깐. 그러면 이 3개 번호를 이렇게 넣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는 있습니다. 아, 독일에는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어떻게요? 그 전자개표기가 2007년도 지방선거에서 이거 이제 전산 조작이 확인돼 가지고 2009년도에 독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독일은 선거법이 그 헌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해 가지고 이제 선거인한테 두고 그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에도 번호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분쟁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거인이 가서 자기 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 참정권에 대한 자기가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를 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독일에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독일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 투표용지를 기표한 것은 자기가 찍어서 보관해라. 보관하고 나중에 의심스러우면은 선관위 와서 확인해라.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선거인들은 완전히 그 자기 투표지에 대한 권리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그 뭡니까 원만한 그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자기 표 자기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 재밌네. 예. 그러면 이제 이 도장은 관리관이 찍어주고. 예, 관리관 찍어줘야 전국에 관리관이 몇 명이었지, PD? 예, 3,500장. 아니 14,000원 얼마던데? 예, 14,000원은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쳤거든요. 3,504명인가 5명이 그때 됐습니다. 3,504명일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엊그제 투표구 투표소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소마다 관리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300명의 도장을 가진 사람이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도장을 관리하는데 원래는 도장을 전부 등록해라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그 선관위의 그 도장 그 날인한 취지는요. 자기 도장 사인, 자기 도장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렇죠. 그 취지는 투표용지를 자꾸 위조 변조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니까 그런 취지를 해두었는데 선관위가 세월이 흐르면서 인쇄를 해버렸죠. 인쇄를 하게 하고 또 관리관 도장을 선관위 자체 예산으로서 도장을 새겨가지고 글쎄. 관리관을 주고 또
투표가 끝나면 다시 해석을 받고 이거는 자기 도장이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의미가 관리하면 없죠. 의미가 언제든지 없죠. 위조 투표 용지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은 그 관리관 개인 도장. 개인 개인 도장이건 예. 임금 도장이건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져야죠. 예.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새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죠. 예, 고쳐야 예. 됩니다. 예. 그 법 지시대로 어떻게 하면 부정성을 막을 수 있는 예, 지시대로 그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투표 용지를 이런 식으로 예. 만들면 방금 이렇게 예. 세 가지로 만들면 개인의 투표의 비밀도 보장되고 보장되고 그리고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예. 것을 또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선거에 대한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얼마든지 이걸 순간이 더 떳떳하게 그렇죠. 이거 그렇죠. 위조 변조한 거 아니다. 그렇죠. 예.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신 분들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예. 이상적인 제도구나. 진짜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예. 이미 독일에서 이걸 사용한다는 예, 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그 문제가 이제 지금 이제 투표 용지의 예. 개선 방향. 예, 이거를 저렇게 인쇄를 한다 해가 제가 그 투표용지 인쇄를 많이 계약을 해봤지 않습니까? 저걸 인쇄한다는 데가 인쇄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닙니다. 안 들죠. 들어볼 안 거 하나도 됩니다. 없죠. 그래서 이 예산과도 색깔려서 요거 예. 칼라 넣는데 예. 한번 살짝 지나가는 거죠. 불가니까. 예산도 문제가 안 되고 하니까 지금 그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적극적인 그런 행동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저것도 개선하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그 한동훈은 그걸 받을 겁니다. 이거 제대로 고치면 그 예. 자체만으로 영웅이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22대 예. 총선거, 예. 국회의원 선거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정치적 장래 여부를 우리가 따질 거 없이 예. 그 자체로 큰 역사적인 공헌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예. 여기다 이제 곁다리를 하나 붙이자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예. 기소하는 실무 책임자라는 것 때문에 5만 원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것은 사실상 뭐 옹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검사로서 의사 시키는데 그거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면 직무유기로 하지. 아니, 그리고 얼마 지나고, 그만둬야 문 대통령이 해라 그래서 했다. 했던 말이 한번 예, 나왔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 혐의 전체가 다 무효로 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뭐 원죄라고 할까 그건 따로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말 맞는 것은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치적 심판과 판단의 문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 선거 관리를 잘함으로써 자기의 깨끗함을 보여주면 그렇죠.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지금 예? 그 여당의 지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초대해가지고요. 예. 불러서 사무총장 이거 임명했잖아요. 이대로 그렇죠. 고쳐달라. 예, 예. 법대로 해주고 예. 이 취지대로 해달라. 그럼요. 하면 중앙선관위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우리가 눈여겨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주목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또 뭐가 하면은 사실은 그 부정선거를 투쟁하면서 뭐 배춧잎 투표진이 일장기 투표진이 하면서 많은 그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중요한 그 개표 창간 위반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예, 개표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라도 빠지면 흠결이 있으면은 그 개표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개표장에는 그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띄워요. 저쪽에.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운데가 위원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석이고 위원장이 이렇게 여러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뒤편에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 이제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해놔서 주로 보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다른 저 관계자 있고요. 예. 이제 그 개표장에는 그 성립 조건이 위원이 계셔야 되고, 그다음 위원장석이 투표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개표 사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개표 창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표 창간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개표 창간이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개표 전 과정에 이상이 없다. 잠깐만 이거 조금만 내려주시죠. 내려요. 오케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줘야 그 개표가 완벽하게 그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표 창간 규정을 보면은 공직선거법 181조입니다. 그걸 보면은 정당별로 6인 이내에 신고하게 했습니다. 6명이 예, 신고하게 한 투표구에 한 개표구에서 그 신고하게 됐는데
이 표에 보다시피 이거는 이 서울시의 경우에 일반적인 형태를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1번부터 예, 20번 1번부터 20번까지 그 줄이 이렇게 있다 줄이 이제 이거죠. 개표반이 예, 이제 예.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계안부부터 시작합니다. 맨 밑에 계안부, 왼쪽 계안부. 맨 밑에. 예. 계안부부터 시작해 계안부는 투표함을 계함하고 네. 투표 용지를 내서 한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그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개표기 운영부로 넘기면은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면은 그것을 전다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심사집계부로 넘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고 여기 참관인이 따라가서 보죠. 예, 참관인이 그 옆에서 예. 그 구분을 잘하는지 구분이 바로 되었는지 뭐 해킹 조작이 있는지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 개표를 합니다. 수작업 개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참관하면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참관인 몇 명씩 갈 수 있습니까? 예, 참관인이 그 지금 정당별로 6명 이내에 신고를 하니까 6명이 들어가면은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까지 들어가면 한 사람씩 들어가는 예, 거예요?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6명이 들어가면 정당이 6개 정당이라면 예, 6명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죠? 한 반이 6명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섯 개 정당이면 6반까지면 예, 6반까지 36명이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각각 6명, 6명이면 36명이죠. 각각 정당이 1반에 하나. 6개 정당이 다 들어가고 또 2반에 6개 정당이 그래. 한 명씩 들어가고 3반에 6개 정당이 한 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개면 36명이 들어가요. 36명이 들어가죠. 6반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만 쭉 따라가고 이쪽은 이렇게 쭉 가고 올라가서 이것이 위원석으로 갑니다. 위원실로 가가지고 위원장석에서 공표가 됩니다. 공표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 가면은 7반부터 20반까지는 참관인이 없습니다. 왜요? 6명이 신고를 했으니까 참관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거 서울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 놓고 이때까지 개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점이 있네요. 완전히 개표 참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뭐 죽도밥도 아니네. 이건 마음대로 하겠네, 저희들. 마음대로 했지요. 이제 이것이 뭐가 하면 이제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그 공직선거법 그 부진정 부작위 위반 그 법은 만들어놨는데 불충분하게 만들어놨다. 불충분하게 만들어내가 위반된 선거법이다. 부진정 부작위. 부작위는 알겠는데 부진정이 뭐예요? 예, 부진정. 이게 이제 법은 만들어놨는데 불완전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부진정. 이제 그런 위반이다. 완벽하게 만들어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가 되게끔. 그런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는 없죠. 그런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쓰고 부진정, 부작위 위반. 공직선거법 부진정 부작위 위반.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골에서는 이렇게 좀 20반까지 안 가죠. 예, 시골에 특별한 경우에 뭐 울릉도나 그런데 특히 작은 그 개표구 아니십니까? 그런 데는 6반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나 이런 데는 대구나 막 거의 대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20반까지? 예, 이거 20반은 안 돼도 6반 이상 평균 전국적으로 15반 이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6번 이내로 벗어지는 게 꽤 많군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울릉도 같은데 특별한 경우인데 몇 군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요새 이제 그 개표장 하는 거 보면 쭉 줄이 서 있죠. 근데 줄이 6개 이상은 확실히 되거든요. 보면 10개, 12개는 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표 참관 원칙 위반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개정을 해야 합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여당 야당 여당 야당 국회에서 있잖아요. 그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국회에서는 빨리 선거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표의 현장 배치를 바꾸든가 아니면은 참관을 늘리든가. 참관인을 못 늘리면은 6반 이상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알죠. 6반 이상 운영하면 안 되고요. 참관인들이
사실 교대 참관도 해줘야 됩니다. 혼자서 밤새도록 못합니다. 그렇지, 피곤 쓰러지니까. 특히 부정이 시골이 새벽에 많이 일어난다고. 교체 참관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는 6반 이내에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국회에서 빨리 선거법 개정해 줘가지고 그 개표반 수만큼 신고를 해서 개표 참관 원칙이 위반되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통 이 선거에서 참관인이 각 정당, 큰 정당,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대충 몇 명 좀 거기 가다가 6명 이내에 신고합니다. 네? 6명 신고합니다. 6명? 6명. 아니 그러니까 6명을 신고합니다.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여당 야당은 다 집어넣습니다. 빠지질 않습니다. 아니 그렇죠. 나는 최소 단위가 여당 야당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보니까 한 후보가 전국에 한 7,300개 정도 참관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보다는 더 많겠지. 여기는 후보가 많으니까. 개표 참관 원칙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 그 유럽 오스트리아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개표 참관인 일부가 빠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즉시 선거 관련해서 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6개월 이후에 재투표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도 몇 년대? 2017년도. 가까운. 가깝습니다. 과거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 원칙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맞춰도 이거 틀리면 이 선거 무효 아닙니까? 무효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한 위원장이 바로 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는 그 선거 무효를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선거법을 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선거 관리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관님들 제발 이거 좀 들어보시고 선거 무효 소송 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것만 적용하면 전부 다 선거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좀 아무리 다른 걸 잘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개표장에서 이 반정해 가지고 참관인이 투입되지 않는 반의 투표라는 것은 개표라는 건 일단 이건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럼 이 문제를 우선 집권당에서 주도를 해야죠. 이제 여당에서 사실은 리드를 하면서 그 민주당을 불러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무효된다, 이제 다 드러난 이상 이거 고치자 하면서 사실은 3월 15일까지 고쳐줘도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안에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 정당에서 참관인 사람 동원하는 건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이런 마당이 되면은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하고 사전투표는 폐지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폐지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 지나고 이제 3월 초에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내일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경선하는 게 무의미하다 해서 집단 탈당이 예상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선한다는 사람이 한 10사람쯤 되면 적어도 한 반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에 후보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올해 뭘까? 오늘도 이재명 대표 법원에 나갔죠. 그래서 버티고 있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나오면 이게 이제 무소속 집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낙연 정당으로 갈까 말까 이제 그것도 변수고 또 개혁신당 있죠.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갔는데 또 개혁신당이 현실적으로는 엊그제 여론조사는 4.7인가 돼가지고 이낙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나 그건 앞으로 화상으로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일설에 의하면 송국헌의 혼술 먹이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낙연, 이준석이와 같이 이재명하고 합당할 거라는 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나오세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국민들을 계몽을 시켜야만 이번 선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오늘은 또 누구야
국민의힘에서 고공천이 확정된 어떤 청와대 전 비서관이 150을 딸 거라고 큰 소리를 쳐갖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유시민이가 또 180을 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사전투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때도 제가 이 분석을 했는데 저를 사실은 저를 정신병자로 취급을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이거 정보기관에서 저를 정신병자로 해놓으니까 제가 뭐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그때도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정신병자 말을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그 혼자 투쟁하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합니다. 예. 예. 그러나 또 항상 진실이 이긴다는 정의감을 가지고 예. 선거 끝날 때까지 열심히 예. 기력을 다해서 예. 지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